네, 잘 쉬셨습니까? 네,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거 꺼볼게요. 네, 꼈으면 여러분 결과가 나왔는데 밑에 조류계산 결과가 나왔는데 오랜만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할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안 있어 보입니까? 문제가 조류계산 결과를 볼까요? 여기 결과 창 결과가 괜찮습니까? 결과가? 결과가 안 괜찮아요. 결과가 안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 안 괜찮을까요, 여러분? 결과가 뭐가 안 좋냐면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사실. 이거는 조류계산이 지금 수렴을 하긴 했어요, 지금. 수렴했는지 여부는 뭘로 판단하죠? 요 밑에 쪽에 보면 리치드 톨러런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 보면 그 밑에 창에 보면 리치드 톨러런스 네, 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조류계산 수렴은 한 거예요, 수렴. 수렴했는데 이거는 개통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일단 요 밑에 있는 창 혹시 이 아웃풋 바라고 돼 있는 거 이거 꺼버리는 친구도 많거든요. 아웃풋 바 살리는 방법은 뷰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뷰에 가면 아웃풋 바라고 있거든요. 혹시 껐으면 요거 키세요. 이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 뷰에 들어가서 아웃풋 바라고 돼 있는 거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요쪽에서 봐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고장 계산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결과가 다 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끄지 마시고 혹시 끄면은 다시 키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지금 리치드 톨러런스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를 좀 볼게요. 결과를 보면 부하가 제가 이 맨 왼쪽 거 부하는 제가 150에 100으로 만들어 놨어요. 원래 그쵸? 150에 100으로 요거 150에 100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나오는 값 보면 94에 62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MHz짜리 부하인데 부하가 지금 94밖에 공급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정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 요 오른쪽은 어때요? 0이에요. 0. 0이죠. 0. 오른쪽 0으로 돼 있죠. 맨 오른쪽 것도 0으로 돼 있고 이 200짜리랑 170짜리 부하인데 다 0이에요. 다 0. 부하가 0. 그게 다 정전된 거야, 지금 다. 오른쪽에 다 정전됐고, 전압을 살펴봐도, 요 위에 있는, 아유, 이건 좀 겹쳐가지고 좀 보기 어렵네. 얘를 보죠, 얘. 얘 보면은, 전압이 0이에요, 0. 전압이 0이야. 이거는 완전히 그냥 암흑이란 얘기죠, 암흑. 발전기 전압도 보면, 얘 발전기는 전압이 1.0인데, 얘는 0.52, 얘는 0.39, 이렇게밖에 전압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계통이라고 당연히 할 수 없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거 전압 맞네. 여기 0.39에 여기 9.0으로 써 있는데 지금 PU 단위로 0.39란 얘기고요. PU 전압 0.39. 그러니까 한 40% 전압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베이스 KV가 지금 다 22.9 kV로 해놨잖아요. 네, 이거의 40% 정도니까 한 4 곱하면 대충 한 9 kV 정도 되겠네.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9.0779라고. 네, 요 상황은 지금 조류 계산이 돌아가긴 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도 제대로 안 된. 전압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전력도 제대로 전송 안 되고 있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많지. 이유는 많죠. 이유는 많은 왜냐면 우리가 일단은 제가 송전선의 임피던스를 굉장히 키워놨어요, 지금. 송전선 임피던스를 굉장히 키워놔서 무효전력 전송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도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다가 제가 요 발전기 지금 발전기 두 대 있잖아요. 스윙은 그렇다 치고 이 발전기 두 대 있는데 발전기 두 대의 그 발전력을 제대로 설정 안 했어요. 즉 그러니까 요 G 값이 얼마인지 제가 설정을 안 했죠. 두 발전기. 그러니까 얘네는 발전기가 있긴 있는데 무효 전력만 발전하지 발전을 안 하고 있는 발전기예요. 그쵸? 되게 이상한 발전기고. 자, 그런 상황에다가 여기 보시면 그 무효 전력 값을 좀 봐야 되는데 요 결과를 볼게요. 요 결과. 이 결과 제가 이게 마우스로 이게 안 돼서 제가 좀 긁어가지고 메모장에다 좀 보여줄게요.
네, 스윙버스 서머리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밑에 보시면 스윙버스 서머리. 이 스윙버스 서머리에 보면 주의해야 될,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주목해야 되는 부분. 이거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안 했어서 옛날에 열심히 들었으면은 기억할 텐데, 이 스윙버스 서머리에서 표시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특이점 뭐죠? 특이점은, 얘입니다. 특이점은 얘예요, 얘. 이거, 여기도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 마우스가 안 보이네? 여기까지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안 보이네? 신기하네. 근데 어쨌든 여기 1065.9 라고 되어 있는, 이거 뭐 여러분이 저랑 값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요 별표 표시, 요 별표 표시는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별표 표시는 왜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이게 지금 칸이 안 맞게 돼 있어서 지금 그런데, 칸을 좀 맞춰보면 베이스 케이브가 22.9 케이브이고 P젠이 215, P맥스는 9999, P미니멈 마이너스 9999, 그리고 Q젠이 1065.9고 Q맥스는 100, Q미니멈은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제가 Q맥스를 100으로 해놨고 Q미니멈을 마이너스 100으로 해놨는데, 지금 Q젠이라고 하는 실제로 이 발전기가 발전하고 있는 무효전력 발전량은 1065라는 값입니다. 1065. 1065면은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큰 값이죠. 맥스를 지금 100으로 해놨는데 무효전력을 엄청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별표 표시가 된 겁니다. 별표 표시. 이거는 우리가 스윙버스라고 하는 거, 스윙버스라고 하는 스윙 발전기 이라고 하는 애는 개통에서 발생하는 무효전력이든 유효전력이든 손실 부분을 다 반영해서 본인이 발전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모든 값을 반영해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치보다 더 발전할 수도 있어요. 계산상으로. 이 프로그램 조류 계산상으로 실제로 얘가 내보낼 수 있는 무효전력 값보다 더 많이 발전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결과가 이상하니 확인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해놓는다고 제가 했습니다. 스윙버스 서머리에서 나타난 거고요. 이 별표 표시가 나온다. 비슷하게 이 P젠 영역에서도 별표 표시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P맥스를 9999, P미니멈을 9999로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별표가 뜰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실제 발전기로 들어가면, 실제 발전기는 당연히 물리적인 진짜 실제적인 발전기이기 때문에 이 맥스 값과 미니멈 값이 실제로는 다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P젠이라는 것도 별표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요 부분도 좀 이따가 뭐 시간 되면 좀 해보고요. 일단 Q젠이 일단 많이 넘어섰기 때문에 별표 표시가 난 거고, 이거는 조금 넘어선 수준이 아니고 10배 가까이 지금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 이 발전기, 요 발전기랑 요 발전기 한번 볼까요? 얘랑 얘. 두 번째 발전기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면요. 두 번째 발전기 보면 Q젠이 지금 100이에요. 우리가 Q맥스를 100으로 해놓고 미니멈 마이너스 100으로 해놨는데 맥스만큼을 지금 딱 발전하고 있어요. 100을 다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전압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발전기도 지금 무효전력만 100을 다 발전하고 있어요, 얘도. 왜냐면 제가 맥스를 100으로 해놨고 지금 개통의 무효전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스윙 발전기가 지금 10배나 발전을 하고 있죠. 제가 송전선을 굉장히 안 좋은 예를 들어 거의 철선 같은 걸 쓴 거지, 지금 제가. 그쵸? 지금 임피던스 X를 0.1로 해놨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해놓은 거예요. 이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쉽게 생각하면, 아니면 송전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상황이면은 선로의 캐패시턴스 용량 때문에, 충전 용량 때문에 이렇게까지 전압은 안 떨어질 텐데, 네, 제가 송전선을 참 후진 걸 쓴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전압이 지금 전송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다가 이 두 발전기는 유효전력도 지금 전혀 생산을 안 하고 있고요. 총체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할 방안이 있어야 되죠. 요거는 되게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이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관련이 없는 것 같아도 양극간식은 다 영향을 주거든요. 일단은 얘네가 지금 발전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유효전력을.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는 발전하게 해줘 봅시다.
이게 지금 부하가 지금 제가 총 부하가 지금 부하가 150, 200, 170 이렇게 했으니까 총 다 합치면 얼마죠? 350에다 170도 하니까 지금 520메가와트는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총. 아니, 부하가 총 520메가와트는 됩니다. 그럼 발전량은 520메가와트는 넘어야 되겠죠. 다 합쳐서. 이 세 발전기 합쳐서 520은 넘어야 돼요. 대충 적어도 한 520 3으로 나누면 얼마냐? 3으로 나오면 3, 7, 한 170, 180 정도 지금 발전을 해줘야 되네. 그쵸? 그러면 얘를 발전량을 한 200 정도 하고 얘는 한 170 정도로 해볼까요? 그래서 이 PG 값, 두 번째 발전기, 세 번째 발전기를 두 번째 발전기 가운데 쪽에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거니까 한 200 정도 발전하게 하고 네, 오른쪽에 있는 건 한 170메가와트 정도 발전하게 해볼게요. 그럼 둘은 370이니까 370에다가 한 150만 모자란 거죠. 그러면 이 스윙 발전기가 한 150 정도만 발전하면 되겠죠. 물론 그 손실 부분이 있으니까 150보단 조금 더 해야 될 거예요. 네, 대충 일단 그렇게 되게 한번 해보죠. 그래도 이제 무효전력 문제 때문에 수렴을 안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요거부터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P 제네레이션 값이 두 번째 발전기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200으로 바꿔볼게요. 200으로. P제는 200으로 바꾸겠습니다. P제는 200. 네, 그리고 오른쪽에 세 번째 발전기는 또 더블 클릭해서 네, 170메가와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170. 네, 네, 잘 하셨죠, 여러분? 네, 지금 요거 한 겁니다. 요거 발전력 PG는 200, PG는 170. 네, 두 발전기에 발전량을 바꿨어요. 일단 요거만 바꿔보고 조르계산 한번 더 해볼게요. 이게 그래도 수렴이라도 하니까 다행이에요. 수렴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그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막. 근데 어쨌든 네, 조르계산 한번 돌려볼게요. 조르계산 이 상태에서 돌려볼게요. 돌렸더니 뭐 돌아가나 지금?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요. 이게 지금 발전력을 바꿨는데 전압이 지금 완전히 박살난 상태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 지금 완전 정전이에요, 사실. 이쪽에 부하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압도 지금 0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하나도 안 돌아가는 상황인데 일단 요렇게 한번 발전력을 바꿔봤는데도 지금 안 돌아가잖아요. 한 번 더 뭘 해봐야 되냐면 지금은 전압이 완전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 조건을 맞췄더라도 돌렸을 때 안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면 전압이 이미 다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네, 요거 기억나십니까? 여기 플랫 스타트라는 거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플랫 스타트. 이 플랫 스타트 기능이 이렇게 완전히 깨져 있는 그런 전압 상황에서 완전히 값을 이제 초기화를 시켜서 전압을 초기화를 시켜서 다시 돌리는 그런 옵션이 됩니다. 지금 완전히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발전력 지금 조정을 했잖아요. 물론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하나를 조정을 해봤으니까 이 상황에서도 정말 안 돌아가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니셜 조건을 사용하는 플랫 스타트라는 걸로 옵션을 바꾸고 한번 조루 계산을 돌려보겠습니다. 솔브 쫙 돌렸어요. 돌렸더니 단어가 아주 좋은 단어가 나오죠. 블로운 업 애프터 9 이터레이션즈라고 나옵니다. 네. 9번 이터레이션을 돌린 이후에 블로운 업 날아간다, 네, 발산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발전력을 이 발전기 두 대를 200메가와트, 170메가와트까지 늘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개통이 수렴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충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전압이 아까보단 조금 올라갔어요. 이 왼쪽 모선 같은 경우에 0.46까지 올라갔어요. 0.46. 요 가운데 모선 0.14, 0.15. 이건 뭐 나왔다고 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전압이 나오긴 나오고 있어요. 그 밑에 쪽에 그 스윙버스 서머리 쪽에도 보면 무효전력 Q 제네레이션이 나오는데 무효전력이 이제 더 많이 늘어났어. 1380이야. 아까 1065였는데 이제 얘가 138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수렴을 안 했기 때문에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지 않는 값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전력 원선도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이 원선도상에서 보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라는 거는 전혀 관련이 없진 않아요. 유효전력을 보내려고 해도 무효전력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뭐 이런 상황이 생겨요. 요 원안에서 이렇게 돌아야 된다고 했었죠. 유효전력과 요쪽이 이제 무효전력이지, 무효전력인데 영향을 다 미쳐요. 그래서 유효전력이 0이 되면 뭐 무효전력도 안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 상황이 됐는데 뭐 더 늘어나기도 하고 조건이 막 바뀝니다. 요것도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시험에도 냈었던 것 같은데 무효전력 보상장치가 필요한 양에 대해서 그래프로 표현한 게 있었어요. 그래프 중에 요 그래프 기억납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된 그래프. 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요쪽에서는 지상 무효전력을 보충해줘야 되고 요쪽에서는 진상 무효전력을 보충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납니까? 요게 이제 총 부하, 유효전력 측면에서 얘기하고요. 여기는 이제 무효전력 보상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선도상에서 이제 부하 직선이 있고, 부하 직선과 그 원선도와 이제 그 괴리율 때문에 이 무효전력 보상이라는 게 필요해지는데, 일정 지점 밑에서는 유효전력량 보내는 양이 그 일정 지점 밑에서는 지상 무효전력, 즉 무효전력을 소모하는 리액터 영역으로 가야지 전압이 유지가 되고 딱 일치하는 지점이 있죠. 이 지점에서 무효전력 보상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요 부하 직선과 원선도가 딱 만나는 지점에선 그렇고 여기보다 더 많은 유효전력을 보내려면 무효전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상 무효전력을 내줘야 보상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전력이 공급된다 뭐 이런 거 얘기했었거든요. 뭐 이런 영향 때문에 유효전력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무효전력이 보내지는 필요한 양이 바뀌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 영향이 다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결과값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발전기들의 유효전력 발전량은 적정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류 계산이 수렴을 안 해요, 지금. 이제는 유효전력은 문제가 없는 거고 무효전력 측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한 대로 이 송정선을 제가 워낙 후지게 설치를 해놔서 후지게 설치를 해서 전압이 지금 제대로 전송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말한 대로 지금은 딱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지금 유효전력을 상당히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턱도 없이 지금, 택도 없이 지금 무효전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발전기는 지금 100씩만 내줄 수 있어요. 지금 무효전력은 총 그러니까 무효전력을 내보낼 수 있는 그 총 값은 다 합쳐서 100 합쳐서 300메가바가 맥스예요. 300메가바를 이제 발전하는 애는 300이 최대야. 그런데 제가 부하 있죠, 부하. 부하는 무효전력을 100, 120, 130을 해서 부하만 해도 지금 QL이라고 표현할게요. 부하만 해도 지금 350메가바예요. 그런 데다가 송전 손실이 지금 엄청나게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제가 송전선을 되게 후진 거를 설치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무효전력은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냥 부하로만 봐도 50메가바가 부족한데 송전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죠. 굉장히 많이. 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그 송전 계통, 그 송변전 배운 거대로 굉장히 유식하게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은 방법은 조상 설비를 설치하면 됩니다. 조상 설비. 그렇죠. 조상 설비. 무효전력 보상 장치. 우리가 배웠던 거 션트 캐패시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뭐 팩츠를 설치하든지 하면요. 요거는 해소돼요. 근데 양을 좀 많이 설치해야 될 겁니다. 양이 많이 필요한 거고 송전선이 되게 거지 같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거지 같다고는 안 했나? 네. 내 표현이 그랬네. 거쳐졌네. 송전선이 되게 싸구려를 설치해 놓은 상황이라 후진 거를 설치해서 무효전력이 지금 멀리 안 뻗어나가요. 이런 상황은 좀 쉽게 해결하려면 부하모선에다 다 무효전력 보상장치를 다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해결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효자료 보상 장치를 확실하게 탁탁탁 세 군데다 다 박아 볼게요. 한번 다 박아가지고 잘 운영되게끔 좀 쉽게 그냥 픽스드 션트 캐패시터라는 거를 팍팍팍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게 이제 좋은 방법이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수업에서 가르치면 이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하를 줄이면 돼요. 부하가 지금 QL이 얘는 100이고 얘는 120, 130 이렇게 해놨잖아요. 제가 이제 질문하면 이제 가장 쉽게 나오는 대답이 요겁니다. 무효전력 발전량을 줄이면 돼요. 무효전력 발전량을 100, 120, 130이 아니고 뭐 한 10, 10, 10 이런 식으로 확 줄여버리면 되지. 근데 이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력계통을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계획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부하를 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내가 한전에서 일하는 뭔가 그 개통 운영자라는 개념에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전기 별로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효전력 전기 쓰지 마세요. 이거는 뭐 욕만 먹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발표했다고 하면 한전 사장이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전압이 안 나오니까 내일은 전기 내 집에 있는 에어컨 돌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욕먹기 딱 좋죠. 네, 그렇게는 결국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하를 줄이는 거는 못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말한 대로 이 조상살기를 늘리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도 있죠.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발전기를 좋은 걸 설치하면 돼요. 발전기가 지금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발전기가 완전 파워풀한 거 엄청 큰 거 설치하면 돼요. 아니면 똑같은 걸 여러 대 설치하든지. 이 100까지 내줄 수 있는 발전기를 한 5대 설치해. 그러면은 훨씬 이제 용량이 늘어나겠죠. 한 곳에 이제 한 발전기 한 대씩만 달았는데 발전기 막 한 3대씩 다는 거예요. 그 모선에다가. 그러면은 3배로 늘리면 한 900메가와트까지는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해소 방법이 되죠. 그렇지만 썩 좋지만은 않은 게 송전선이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송전선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무효자료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 나중에 해보면 되겠지만 발전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또 있을 거고, 또 다른 방안은 또 뭐가 있을까요? 송전선을 더 설치하면 되죠. 지금 이 송전선의 임피던스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걸 우리가 또 설치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 대를 만약에 더 설치한다고 해볼게요. 한 대를 더 설치한다고 하면 병렬로 선을 하나 더 설치한 거죠. 2회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2회선을 만들면은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죠? 똑같은 거를 2개 설치했다고 하면, 그럼 임피던스는 절반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전기회로 배웠잖아요. 전기회로에서 저항 똑같은 거 2개 설치하면 병렬로, 네, 임피던스 절반으로 떨어지죠. R 플러스 R분의 R 곱하기 R 이렇게 되던가? 그렇죠? 그래서 2R분의 R 제곱이 돼서 이거는 2R분의 이거 잘못 썼다. 2분의 R이라고 되죠. 저항이 반으로 떨어져요. 똑같은 거 2개 설치하면. 요 수식 알죠, 여러분? 네. R 토탈 분의 1은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 네, 요거에서 이제 유도되는 공식이죠. 네, 이렇게 해서 R 플러스 R 분의 R 곱하기 R. 네, 이렇게 돼서 2R 분의 R 제곱, 2분의 R. 그래서 저항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제가 R이라고 썼지만 이거를 Z로만 변화시키면 임피던스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R도 0.005가 될 거고 X도 0.05가 될 거예요.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전압이 훨씬 개선되겠죠. 요게 이제 사실 현실적인 되게 그 방안입니다. 원래는. 네, 또는 아예 이 RX 값을 바꾸면 되죠. 예를 들어 0.01 이렇게나 X를 0.01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 RX 값을 물리적으로 아예 바꾼다. 이런 얘기는 송전선을 교체하는 거죠. 교체하는 겁니다. 또는 아니면은 복도체를 쓰는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우리가 그 단도체를 쓰는데 원래는 그 한 가닥이 보통은 3, 4, 5, 154 같은 경우는 2복도체 쓰고 3, 4, 5는 4복도체 쓰고 765는 6복도체 쓴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복도체라는 거는 이 같은 선을
한 가닥이 아니고 두 가닥이든 네 가닥이든 여섯 가닥이든 여러 가닥을 쓰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선을 교체하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 돼요. 그래서 같은 거를 만약에 여섯 가닥 쓴다고 하면은 병렬로 똑같은 선 여섯 개 설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임피던스 굉장히 많이 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요렇게고요. 지금은 제일 쉽다고 할 수 있는 조상설비 설치 부분으로 일단 해볼게요. 오, 벌써 25분 됐어? 네, 시간 잘 가네. 내가 이론을 막 하니까 시간 잘 가네. 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해결해 봅시다.